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동건입니다. 본명입니다. 우리가 단톡방이 있어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초에는 초수셨거든요. 올해 초에는 초수 위주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오니까 이제는 재수 위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렇죠. 네, 두 가지 사안들을 맞물려야 돼가지고 어쨌든 오늘 초수 선생님들이 앞에 꽤 계셔가지고 그래도 전반적인 거 앞에 한번 훑고요. 범위 같은 거 한번 훑어보고, 자, 두 번째는 뭐 여기 와서 뭐 사실은 궁금한 거는 제가 제대로 할까지, 제가 내년에 1년 동안 제대로 할랜가?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이렇게 멀리서 오셨으니까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도 고시를 한 8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 그러면 당신이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할 건지, 를 좀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구조화 저료라는 뭐 그런 고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는 아시겠죠? 초수 선생님이라도? 예. 고개로 표시를. 예. 그래서 논술과 교육과정 A, B로 이루어지고 한국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여기가 원고지가 사라졌죠? 원고지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2차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아니다 이건 뭐 전국 공통이니까 1월 8일, 1월 9일 날 2차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교환과 면접, 실연, 그 다음 경기도는 자성소와 집단 토의, 여기는 또 교환이 없는 지역도 있고 교환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 뭐 수업 나눔이 있는 지역도 있고 수업 성찰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고시문이 바뀌었어요. 너무 답답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고시문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요. 대학마다 한 영역을 줬었어요. 신체는 이와야 돼. 의사소통이 이와야 된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이 맡았던 게 예술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고시문이 원래 있었어요. 내용이 완성을 했거든요. 완성을 했었고 제가 그 작업하는 거를 옆에서 몇 번 봤었는데 그게 또 과정을 거치면서 삭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만들 때 제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그걸 취합을 하거든요. 취합을 할 때 육아정책연구소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딴 건 안 부탁드리겠는데 가진다와 갖는다만 좀 통일시켜달라고. 국가 경쟁력 낭비라고. 왜 수많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진다와 갖는다를 구분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만 좀 통일해 주시면 되겠다고 했는데 싹 다 날려주셔가지고 얼마나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수준 낮은 문제거든요, 고시문이. 근데 사라지셨어요. 어떻게 보면 초수 선생님들은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고, 이게 바뀌었다 하여 우리 이론이 바뀌는가? 아니에요. 페스탈로치가 다른 말을 할까, 이제? 뒤가? 아니면, 그 개론은 바뀔 게 없죠? 강론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체 요소가 바뀌어요? 갑자기 라반이 바꾸겠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사회의 데이몬의 분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콜버그라든가 아이젠버그 어떻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바뀔 거 없어요. 제로. 바뀔 거는 그거 하나죠. 해지서. 해지서 바뀌는 거죠. 해지서 지금, 저쪽 중부 쪽에서 쓰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사례집은 5권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연관성 없는 그냥 5권. 제가 한번 여쭤봤다가 되게 혼났거든요. 5권이 뭐 어떻게 계절별로 바뀌냐, 뭐 어떻게 뭐 특성이 어떻게 5권이 다르냐고 했다가 너는 놀이 중심의 기본을 모른다면서 교수님이. 그래도 뭔가 좀 다를 줄 알았거든, 5권이. 근데 정말 5권이 각각의 5권이에요. 과거의 지도선 거죠. 사례집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랑은 약간 달라요. 근데 프로젝트랑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고 영역 이름도 막 바뀌어요. 염색 영역,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만들기 영역, 딱지 영역, 종이컵 쌓기 영역. 근데 그거는 모든 유치원마다 그때그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게 영역 이름이 픽스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영역 이름이 바뀌고요. 영역이 합쳐지고요. 커지고요.
복도까지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과도기죠, 지금. 그들도 아직 픽스가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런 범위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교직 논술이 선생님들의 또 화두가 됐죠. 교직 논술이. 사실은, 제가 올해 논술이 그 놀이보다는 윤리적 갈등이 1순위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윤리적 갈등만 2번이나 냈던 이유는 이게 출제를 해보면 알아요. 출제를 이렇게 해보면 15점을 만들려고 하면은 덩어리가 커야 되거든요. 작은 거 가지고는 15점, 배점, 논점이 안 나와요. 근데 교사론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19년 출시도 보면 15점 덩어리 하나 못 만드니까 안전이랑 값이 섞으니까 이게 논술이 아닌 게 됐잖아요. 이게 뭐야? 서론에 뭘 써야 돼? 네. 그렇다 보니까 덩어리를 쓰려고 하니까 내 눈에는 윤리적 갈등밖에 안 보였어요. 라스트 문제다, 이게.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걸 냈는데 유아 이름까지 똑같았어. 주영이는 뭐라고 했지? 주영이는 편식을 한다. 제가 한 건 주영이는 유독 미역국을 먹지 못한다. 그리고 덕목 쓰는 것까지. 그렇게, 저랑 똑같은 전공서를 보고 내셨어요, 교수님이. 또 이제 좀 게을르셔가지고 전공서를 변경을 안 하시고 그대로 내셨더라고요. 원래 그게 덕목이 4가지가 있는데 위에 3개를 선택했고 나도 위에를 3개 선택을 했거든요. 원래 4번째는 지역사회였어요. 근데 지금 위에 3개를 선택했었던 건데 조영숙 교수님 논문에 나왔었던. 네. 여하튼 그래서 왜 바뀌었을까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교수님들이 지금 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리적 갈등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좀 더 소스를 모아야 되고 경로를 모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전공으로 가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 줄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원고지가 아닌 줄글로 가는 게 초중등이거든요. 초중등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공 지식을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쪽으로 갈까라는 고민이 드는 건 사실 가가지고 그걸 모르면 과락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출제자들도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적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앱스테인 나왔을 때 내용만 들어가면 다 맞게 해줬듯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더 소스를 모아봐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답안지가 바뀌었다. 이것밖에 몰라요. 네. 그래서 원고지가 아닌, 이거 안 보이시겠다. 원고지가 아닌 이제 줄글로 오다 보니까 2면짜리 줄글로 오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원고지 작성법이 당연히 사라지겠고 2번째는 분량이 사라집니다. 사실은 분량도 어마어마한 스킬이었거든요. 논술 스킬. 그러니까 장문의 글을 어떤 방식으로 단축시켜서 핵심을 적어서 내느냐. 그래서 그 1200자 내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걸 적는 능력. 이거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사라지면 어떻게 채점하실런지. 그렇게 채점 쉽게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한테 일반괄호를 쓰라고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이제 일반괄호 문제가 아니라 막 이게 그 원고지가 있으면 그나마 악필도 좀 수정이 되는데 안 보이실 텐데? 네. 어떻게 채점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건 아닌지. 네. 여하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원고지 작성법에 있었던 1점이 맞춤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맞춤법이 이제 2점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면은 틀리는 맞춤법만 계속 틀리세요. 그래서 그것만 몇 개만 고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논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제 고민을 좀 이렇게 자료 수집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건지는 아직은 없어요. 그냥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초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냥 어쨌든 1997년도부터의 기출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997년부터 쭉 내려오는데요. 1997년도에 객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논술로 쭉 9년을 갔어요. 9년 3년 9년 그러다가 객관식이 필요했나 봐요. 객관식이 또 한 4년 나오다가 2013년도부터 지금 우리의 시험을 보고 있어요. 꽤 많이 봤죠. 8년을 봤는데 추시가 2번 있는 관계로 10년치 기출문제가 쌓인 상태고요. 지금 교수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예요. 왜? 너무 많이 냈거든요. 원래 한 9년 정도 되면은 제도가 팍 바뀌어야 되는데 10년째 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낼 거 다 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튀는 거예요. 놀이도 맨날 나오는 게 놀이 이론, 놀이 유형, 놀이 개입, 이거 3개 3거든요. 근데 자꾸 위로 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고 갑자기 현실 유보 물어보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구조성 낮은 거 물어보고, 이번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허트 탐색 물어보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놀이성의 유머를 물어보질 않나? 밀집도를 물어보지 않나? 낼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낼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자꾸 안 내던 영역으로 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년째, 우리 이번에는 11년째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이게 옛날 문제라고 버릴 건 아니고 이 객관식 문제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나침반을 제시해줘요. 예를 들어서 올해 부모에서 바움린드가 나왔는데 언제 문제냐면요. 1997년도에 객관식으로 한번 나왔었던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추시에 뭐가 나왔었냐면 문화전승주인가? 그쪽에 있었던 것도 1997년 와이커트 이후로 또 처음 나온 거고.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객관식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한테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적게 뽑았었죠. 35명, 15명, 13년 출시에 100명 이러다가 언제 빵 터졌냐면 51, 42, 52, 385 이때가 엄청난 피크였고 385, 288, 84까지 온 상태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는 TO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두고 봐야 될 문제고, 경쟁률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고 이쪽에서 맞춰지고 있고, 이 경쟁률은 1.5배수 기준으로 한 거라 가지고 1배수로 바뀔 경우에는 한 16대 1까지 올라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초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에서 유아교육 개론을 2년 동안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뭘 공부할지를 잘 모르고 맵을 그리지 못하고 그냥 단지 수강 신청할 때 1학기에 개설이 됐구나, 2학기에 개설이 됐구나 하면서 그냥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1학년 1학기 때 뭔가 유아교육 전체에 맵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만든 자료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향은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은 전체적으로 총론과 당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노량진에서는 총론을 개론이라는 용어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론은 10개자거든요. 영어로 바꾸면 introduc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개해줄게. 건축학 개론 같은 느낌이거든요. 모든 과목엔 개론이 있어요. 신문방송학 개론, 정치학 개론, 행정학 개론, 법학 개론, 유아교육 개론이 있듯이. 그래서 이건 근데 우리가 지금 임용이 소개해주는 수준이에요, 지금 허트가 나오는 판국에, 하우즈가 나오는 판국에. 그러니까 원래는 개론은 아닌데 노량진에 전체적으로 개론이라고 쓰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언어의 사회성에 의해서 쓰고는 있지만 원래 용어는 총론이라는 것을 굳이 밝혀드리면서, 그럼 총론이 뭐냐면 공통된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가 모든 곳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아의 발달 다 적용되죠. 근데 강론은 딱 하나씩만 적용돼요. 신, 의, 사, 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총론은 이 엑기스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걸 총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총론에 어떤 것이 있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걸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아교육에 누가 있을까? 유아가 있죠. 유아가 있다 보니까 발달이 있어야 될 거고요. 교사가 있으니까 교사론이 있어야 될 거고요.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 교육이 있고, 사실은 여기 지역사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는 이제 유치원에서죠. 유치원에서. 근데 운영관리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게 강론이에요. 이게 신의사예자 교육과정까지가 강론인데, 요게 퍼센테이지가 거의 개론의 2배 정도 돼요. 출제 빈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고 했더니 놀이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란 요러한 이론에 의해서 요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요것들을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유형마다 발달 단계를 구분합니다. 심심해서 구분한 게 아니죠. 놀이를 평가해서 아이의 놀이 수준이 병행놀이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
교사가 개입을 통해서, 놀이 개입을 통해서 그 발달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발달 단계 유형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놀이 개입이 나오는 거죠. 세 개가. 어떻게? 그 다음에 이 사실은 평가는 총론에 원래 안 들어가도 되는 건데,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건데, 평가가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제가 개론으로 좀 빼놓은 거예요. 네, 빼놓은 거고요. 가장 중요한 왜 우리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유아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두 번째 안 내고 있어요. 사상. 예, 사상. 우리 선생님들은 사상이 제일 쉽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상 안 나오면 제일 타격이 크거든요. 예. 자, 강론. 이거 고쳐야 되겠다. 2019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대학에서 쓰던 PPT라, 예, 대학에서 쓰던 PPT라, 신체에는 동작교육, 건강교육, 안전교육, 요새 보니까 정신건강 뭐 이런 것도 배우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가면 언어교육, 그 다음에 아동문학, 그 다음에 사회교육, 그 다음 예술의 음악, 미술, 수학, 과학이 있고요. 이거 외에 고시문이 있었는데, 이제 고시문은 물론 암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예전 선생님들에 비하면야 뭐 그때 막 손에 막 물집 나면서 막 쓰고 막 이랬거든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 스터디 하면서 막 고시문 적어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저도 해봤어요. 밴드에서. 여기 제가 노량진에 2년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해봐야 선생님들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있어봤는데,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장학 자료들, 연수 자료라고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관련 법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돼요. 요걸 공부하시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상, 발달, 놀이, 교사, 부모, 평가,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린 아동 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사, 예, 자, 교, 그 다음에 요게 명칭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설서, 지침서, 고시문, 그리고 관련 법령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령은 보통은 건강안전에 몰려 있어요. 보통 법령이 나왔다 하면 보통 아동복지법이라든가 또는 건강안전 쪽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응급처치 쪽으로든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과연 출제 빈도는 어떻게 될까? 열심히 이제 엑셀을 돌렸죠. 네, 엑셀을 돌려서 살펴봤더니 사상은 계속,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5점이 하나 큰 문제예요. 그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능 보면 이렇게 큰 덩어리 한 문제, 그게 5점이에요. 5점. 5점에 8문제니까 5, 8, 40. 40점, 40점, 80. 논술 20점, 100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점이면 가장 큰 덩어리의 문제인데, 사상은 대부분 덩어리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한 번 쉬었고, 17년도 이러다가 지금 요렇게 쉬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내년은 설마요, 사상을. 원래 사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유아교육 서적의 시작은 사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발달은 많이 나왔죠. 발달은 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빵이 없죠. 그 다음 놀이, 최초죠. 놀이가 2문제가 나왔던 거는 최초였어요. 그 다음에 교사가 다시 빵을 때려줬고, 지난번에 1이었거든요. 사실은 1도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부모, 바움린드. 그 다음에 평가가 또 최초로 10점을 해주면서 이번에 참 구성을 못했다. 예. 왜냐면 2019년도를 보면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편중이 됐다는 건 어떤 문제를 만들다가 누가 기부업을 했거나, 예, 뭔가 안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수님을 섭외를 못했거나, 사상 교수님을, 예,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론 점수가 낮진 않아요. 왜? 원래 개론이 30점 정도 나오면 딱 맞거든요. 5점씩 딱 30점. 그러니까 2019년이 딱 그 스탠다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에서 딱 5점씩 나오면 30점인데, 이번에는요, 뭔가 개론이 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점수를 매겨봤더니 무려 25점이나 돼요. 그래서 개론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편중돼서 나온 거지. 예.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나오냐? 보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강의했을 땐가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선생님 여기 비어 있어요. 5점 5점 나올 것 같은데요. 이랬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해요. 약간 뭐 무당이라든가 신기라든가 쪽집게라든가 이런 단어 안 좋아하고요.
굉장히 논리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안 나온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 가면 영역표를 받는 것 같아요. 영역표를 받으면 사람의 심리상 비어있는 곳을 채우고 싶다는, 카톡에 일이 뜨면 일을 지우고 싶다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에 또 비어있는 곳이 채워질 게 뻔합니다.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일단, 그러면 지금 개론이 242점이었거든요. 개론이. 그럼 강론이 몇 점일까? 강론은 558점. 2배 이상이죠. 2배 이상. 2배 이상인데, 와, 그럼 강론만 해야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강론은 사실은 고시문에서 점수를 많이 먹어가요. 여기서. 그리고 사실은 좀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체 요소라든가 뭐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요소들이 다 있어요. 신체에도 요소가 있고 미술에도 요소가 있고 음악에도 요소가 있고. 네. 과학이나 수학은 무조건 수학적 과정 태도, 그 과정 기술이랑 낼 게 그것밖에 없나 봐요. 태도랑 요것밖에 안 내거든요. 계속 그 반복적으로 내는 게. 네. 예측하기가 참 쉽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신체를 보니까 때때로 15점이 나온 적도 있지만 보통 10점으로 나오는데 왜 10점으로 나오냐면 신체가 5점, 그리고 건강 안전이 5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 2017년, 18년도에 좀 B를 받으셔가지고 그때 막 자론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읽기 발달 단계를 섭렵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쉬더니 또 다시 14점, 15점으로 해서 의사소통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고요. 문학을 요새 조금 뜸하고 있어요. 문학이 보통 1, 2점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발달 전개 뭐 이 정도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사회. 사회가 이번에 무려 3점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쵸. 그러면은 사회가 조금 안타깝다. 그죠. 우리 사회관계가 제일 많잖아요. 양이. 어마어마한 걸 애왔었는데, 그죠. 막 자아개념, 뭐 발달 단계, 그 다음 정서 장난 아니잖아요. 정서 막 마음 이론부터 시작해갖고 막 뭐 친사회성, 우정, 공격성, 도덕성 막 아이젠버그 다 해오고 가치 명료와 가치 분석 막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는 뭐 했어요? 막 그 온갖 장학 자료 있잖아요. 막 지리, 역사, 막 경제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그치? 3점밖에 안 나왔어. 참 당황스러운. 그 다음에 예술은 참 예술적으로 딱 10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음악과 미술, 그러니까 5점, 5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연은요,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 이렇게 냈다가 조금 많이 냈던 게 2019년 추시 때, 세 지문이나 나오셨어요. 그래서 14점. 왜 이게 14가 됐냐면 여기에 아까 교사 효능감이 여기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점이 빠졌을 뿐이지 3개 지문이 마지막에 나왔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서술형이 우리를 참 괴롭혔었던 그 과정입니다. 자, 교육이요. 교육도 이렇게 뜸하다가 이번에 교육이 다시 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할 영역이 이런 거구나. 개론은 때때로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그래도 사상을 놓을 수는 없구나. 앞에 개론이라는 게 이제 1, 2월 달에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강론이 3, 4, 5, 6월 달, 6월 조금 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진행이 될 거고, 처음엔 되게 어려운데요. 처음엔 되게 어려운데 하다 보면 요거야? 뭐 요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물론 또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또 느끼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다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날의 관운이라든가 귀신이 쓰이냐 쓰이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락을 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몇몇 교수님들이 문제를 좀 그지같이 만들었고 정정하겠습니다. 문제를 조금 정교하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암기한 이론에서 좀 점수를 배점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 A 1번에 3점을 배점했어야만 했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3점 날라간 선생님들. 그거만 맞으면 안정권에 들어가는데 고시문 없어지는 고시문을 그렇게 냈어야만 했는가? 이런 것들. 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대충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 거고. 고시문 출제 빈도는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았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라는 것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8년 정도 고시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고시 공부 방법부터 다 책이란 책은 다 읽었었고, 요새도 팔대요. 그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인가? 제가 공부할 때 있었던 거거든요. 10몇 년 전에. 그걸 지금까지 팔고 계시대. 예. 그때부터 저는 10몇 년부터 그걸 읽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곳은 보통 이제 선생님들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한 명씩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애들이냐면 쉬는 시간에 어디 안 나가고 꼭 제자리에 앉아갖고 쉬는 시간, 공부 시간 다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전체에 한 명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서울대 법, 고대 법 뭐 이런데, 제가 예전에 사실 1차를 합격하고 2차 학원을 다녔는데 4시간 수업이었어요. 2시간 하고 한 번 쉬거든요. 와, 전 2시간도 견디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2시간 끝나자마자 밖으로 탁 뛰쳐나갔는데, 뛰쳐나가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안 일어서는. 그래갖고 그때 무슨 감정이 들었냐면, 쟤네랑 경쟁하는 건 나한테 굉장히 불공정하다. 쟤네는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한 애들이고 난 되게 힘든 사람이고, 그래갖고 쟤들이랑 같이 평생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저 평생 저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요렇게 하는 게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어떤 합의점을 찾은 거예요. 합의점. 물론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막 눈빛으로 초롱초롱하게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그 동행이라는 자료인가요? 그 빨간색 자료 보시면 제가 책을 다시 쓰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 이제 12페이지부터 제가 엄청 길게 반말로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좀 읽기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참, 목차가 좀 잘못되긴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제일 잘 볼까? 라고 했었을 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지? 천재는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즐기는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그 어떤 사람도 직전에 본 사람을 이기지 못한 금방 딱 봤잖아요. 246. 뭐게? 그럼 막 고민을 하죠. 아무리 즐기는 사람이라도. 근데 전 방금 봤잖아요. 방금 본 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거는 뭐냐면 직전에 볼 수 있느냐예요. 요게 사실은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예요. 이번에 11월 9일 날 시험이 있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11월 8일 날 나는 과연 전범위를 볼 수 있었는가? 또는 하루에 안 봐도 돼요. 최소한 그래도 3일 동안 전범위를 돌릴 수 있었는가? 사실 하루에 더 돌릴 수 있으면 좋죠. 왜? 하루에 돌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까먹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는 거거든. 엄청 유리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자, 이게 목표예요. 목표를 정했어요. 직전에 봐서 시험장 들어가기. 자, 그러면 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겠죠. 어떤 수단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뷰티풀 기본서. 죄송합니다. 운동신경이 부족해서. 이게 산산조각이 났네. 첫 번째가 이제 아름다운 기본서. 이게 좀 이렇게 쓰려니까 좀 멋쩍네요. 아름다운 기본서. 아름다운 기본서. 저는 진짜 공부할 때 예뻐야 됐어요. 그러니까 막 지저분하잖아요.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중고서적에 갔어요. 중고서적에 가서 그 당시에 그 중고책을 한 권 샀는데 그게 저를 합격으로 인도하셨어요. 진짜. 와, 이렇게 깨끗하게. 전 컴퓨터로 작성한 줄? 밑줄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밑줄이 다음 줄로 연결되면 자로 이렇게 다음 페이지 딱 걷으면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샤프 0.3mm로 쓴 것 같아. 와, 그렇게 깨알같이 기계처럼 쓸 수가 있나, 사람이? 저는 그 책을 그 보물 같은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과거에 내가 공부했었던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공부하는 게. 눈에 다 들어와. 그리고 자고 누웠는데 눈에 다 기억이 나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미술 교육을 할 때 아름답다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어수선하잖아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바탕화면 지저분하신 분들 꼭 계세요. 막 온갖 아이콘들 막 있고.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 3년 있었는데, 법인 어린이집에 3년 있었는데, 그때 보면 선생님들 중에 한 분 보면은 뭐 찾아오라고 못 찾아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찾아야 되거든. 예. 근데 어떤 선생님은 가면 폴더가 딱 정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2000 몇 년, 뭐 무슨 뭐 가을 운동회 2000 몇 년 이렇게 쫙 돼 있어. 그 운동에 딱 클릭하면 딱 연도별로 막 뜨고. 그럼 이제 그 선생님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느냐예요. 그 선생님은 약간 좀 병적이긴 해요. 맨날 그 레고 그거 도르래 아세요? 도르래? 맨날 꼬이거든요. 꼭 풀고 가셔. 안 풀어도 되는데. 되게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들 중에 보면 밑줄을 긋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교사는 표정 하나, 발문 하나도 교육적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들의 밑줄 하나는 반드시 교육적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쁘려고 긋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 오늘 기분 화풀이 하려고 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분홍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기분 좀 꿀꿀하다 연두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의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노란색을 긋는다는 게 노란색의 의미가 명확해야 돼. 그래야 내가 다시 볼 때 노란색이 뭐고 빨간색이 뭐고 이게 있어야지. 막 그날의 기분에 따라 온갖 천연색을 막 그렇게 쓰면 나중에 뭔지 몰라요. 밑줄을 긋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직전에 편하게 보기 위해서 직전에 이것만 보세요라고 내 스스로에게, 미래의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나야라고 해야 되나? 동건아, 시험 전에 이것만 보고 가자.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함부로 긋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다 중요해 보이거든, 그때는. 네. 그러면 그때는 난리가 나요. 포스트잇 붙이지 마요. 안 보이잖아. 그거 계속 들추면서 볼 거예요. 나중에 정말 속도가 빠르면은 100페이지도 1시간에 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계속 반복하면. 왠 줄 알아요? 선생님들이 신데렐라를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봐야 되나요? 흥부전을 그렇게 오랫동안 봐야 되나요? 계속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좀 어려운 소설책이 있다고 쳐요. 300페이지짜리. 처음에 읽을 때 한 열흘 걸렸어요. 10번 읽었어요. 열흘 걸릴까요? 100번 읽었어요. 한 1000번 정도 읽으라고 하면 나중에 짜증낼걸요. 다음 페이지 뭐 있으니까 읽지 말라고. 드라마 볼 때 다음에 뭐 나온다고.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면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직전에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늘 깔끔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깔끔 떨면서 막 지우개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너저분하면 안 된다고요. 너무 너저분하면 안 된다고.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포스트잇 붙이고 싶어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 빠졌으니까 껴놓고 싶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본서가, 내 걸 얘기하는 거 되게 민망한데 제 걸 안 들어도 되잖아요. 선생님들 여기 왔다가 뭐 내일은 어디 가시든 뭐 상관없어요. 오후에 어디 가시든 상관이 없는데, 뭐 저를 다시는 안 만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기본서를 정할 때 그걸 보셔야 돼. 이게 어느 정도로 내용이 들어간 책인가 아닌가. 이게 너무 얇다고 초수 선생님들은 와 얇다 막 이렇게 가요. 와 요약집이다 되게 얇다 막 이렇게 가요. 무슨 말이냐면 채울 게 엄청 많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포스트잇을 적어서 막 배가 불룩해. 애가 막 불룩해갖고 막 이래요. 그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걸로 합격 못해요. 어떻게 봐요? 그걸 걷고 포스트잇 올리고 걷고 포스트잇 올리고 마지막에 보려고 하면 1시간에 100페이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중간고사 볼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시험 볼 때 보면은 좌측 왼쪽 그림 위에 있는 건데 그림 위에 있는 그것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그거만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공부 막 한창 할 때는 자면서 책을 읽어요. 진짜로. 자면서 책을 읽는데 자면서 딱 책을 읽는데 여기가 공문란인 거예요.
정말 화들짝 깨가지고 스탠드 켜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잤어요. 미친 듯이 공부할 때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임용 시험 본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 그런 경험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러니까 이미지로 쫙 들어오기 위해선 뭐 잡다한 것들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럼 뭐 꿈속에서 걷고 포스트잇 올리고 볼 거야? 안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기본서를 선택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기본 내용은 들어간 책을 고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냥 제 추천은 만약에 정말 그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고 싶으면 노트 하나 사갖고요. 그 노트에다가 차곡차곡 순서대로 붙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붙인 것만 따로 보는 거. 얘 따로 보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막 붙이면 머리 안 들어와요, 진짜로. 스프링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스프링하고 붙이지 말라고 해도 결국은 붙이시더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되게 놀라운 선생님을 봤어요. 제가 모고 볼 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답안지를 보는데 이 선생님 답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잘 써. 저는 책을 보고 쓴 줄 알았어요. 개념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공부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 3월 달에 시작했는데요. 초수예요. 일병행이에요. 이동근 외에 들어본 것도 없고 책도 이거 외에는 없대. 계속 연구 대상이 됐어요. 왜? 이걸 발전시켜갖고 내 걸 갖고 오고 싶잖아요. 응, 내 걸 갖고 오고 싶어서. 그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군요. 홍보용으로. 그래갖고 내가 원래 이 선생님 오라고 했어요, 오늘. 경기 합격해가지고 오늘 오라고 했는데 처음에 오시겠다고 했다가 친구들이랑 통화를 해보니 최종 합격이 아니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합격 때 오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깨끗했어요, 책이. 그리고 되게 예뻤어요, 책이 예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거두면서 볼 수 있는 책이었고, 요거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책이 강사 5명께 같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무슨 요약집도 있고 그다음 무슨 책도 있고 해서 책을 한 이만큼씩 들고 다니고 또 자기 기본서에도 포스트잇이 막 여러 개 붙어져 있어요. 그게 점수가 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많이 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정말 좋은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이 선생님 가가지고 비결이 뭔지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하게 하고 싶었는데 다음으로 옮기겠습니다. 되게 뻘쭘하네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한 권만, 그러니까 내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권만 봐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부끄럽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조화를 해야 돼요, 선생님.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구조화라고 쓰고 목차라고 읽을게요. 저는 책을 읽을 때 그 어떤 책이라도 목차를 먼저 봐요. 목차를 보면 그 책의 50%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서점에 가서 목차를 먼저 봐요. 그럼 그 책 거의 읽은 거예요. 특히 자기 개발서 있잖아요. 목차가 다예요, 사실은. 목차 안에 보면은 앨리스는 이랬다, 누구는 타라는 이랬다, 이거예요. 사실은 목차가 다예요. 그래서 목차가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요새 정치 성향이 있다, 내 나한테. 그래서 그 정치 성향이 이렇게 없는데. 안 해요. 어쨌든 그냥 얘기할게요. 필리버스터를 해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필리버스터가 뭐예요? 한 사람이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의회의 일정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선생님, 지금 그 누구라도 나와갖고 10시간 동안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다 가능하세요. 왜 가능할까요? 어떻게 저는 이 사람을 아무나 나와갖고 10시간을 말하게 할까요? 제목만 얘기해주면 돼요. 선생님, 신데렐라 줄거리 얘기해봐요. 흥부전 줄거리 얘기해봐요. 자, 야구의 규칙 한번 얘기해봐요. 축구의 규칙 한번 얘기해. 드라마 이제 하나씩 다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막 해가지고. 별그대는 누가 나왔을까요?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10시간 동안 말하고 남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했어? 2학년 때 뭐 했어? 3학년 때 뭐 했어? 4학년 때 뭐 했어? 5학년 때 뭐 했어? 6학년 때 뭐 했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를 바꿔가면서. 자, 가족은 어떻게 되시고 사촌은 누가 있고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지금 제가 제목을 던질 때마다 안에 있는 것들이 쫙 나온다고요. 사람의 머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윈도우 웹 폴더처럼. 클릭하고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딱 구조가 딱 명확히 있어야 개론을 더블 클릭하면 사상, 발달, 놀이, 교사, 부모, 평가, 복지가 나오고 사상을 더블 클릭했더니 코, 루, 펩, 푸, 몬, 듀, 슈, 코메니우스, 루소 이렇게 쫙 나온다고요. 다시 코메니우스를 딱 클릭하면 기억이 안 난다. 한숨 쉬셨어. 뭐 합자연의 원리라든가 뭐 지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 뭐 범교육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무릎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크를 클릭하면은 백지설, 형식도야설, 뭐 채덕지 뭐 이런 애들이 나오면 되는 거라고요. 이런 더블 클릭이 가능하면 시험장 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왔을 때 차근차근 들어가는 거예요. 클릭하면서. 마치 아까 얘기했었던 같은 기관에서 일했던 그 분이 2015년도 운동회 무슨 사진을 바로 찾아내듯이. 근데 선생님이 바탕화면이 막 어지러워갖고 폴더화가 안 돼 있어. 절대 그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시험장 가갖고, 아, 바탕화면 맨축 어디 있었더라,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차곡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자를 계속 만들어드리는 이유가 제목으로 보시라고. 그래, 나중에 제목만 봐도 마치 아까 전래동화를 바로바로 기억해내듯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떠오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겨울왕국 하면 이제 쫙 떠오르잖아요. 엘사 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독수예요. 맨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의 소설책을 오래 보다 보면 아무리 300페이지짜리 500페이지짜리 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면 보고 1시간이면 봐요. 특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책은 1시간이면 봐요. 30분이면 봐요. 왜? 거두면서 다음 장이 생각난다니까요. 선생님들은 이제 유아교육 개론 다음 장이 생각이 나야 돼. 피아제를 거두면 비고치키가 나오고, 비고치키를 거두면 다중지능이론의 가드너가 나오고, 또 거두면 브롬펜 브레너가 나오고, 이게 막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숙주의, 행동주의, 그 다음에 프로이트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번 봐야 돼요. 같은 내용.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은 처음에 굵직한 것부터 들어갔다가 한번 왔다가, 그 다음 두 번째 갔을 때는 또 살을 붙여서 갔다가, 세 번째 와서 또 살을 붙여서 갔다가,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거예요. 뼈. 보운. 예. 뼈를 만드는 건데, 그때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래동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분명히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전래동화긴 하거든요. 네. 그때 전래동화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 돈 많은 부자가 욕심쟁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루 종일 걸어갔다가 돌아오면 그 모든 것들 그 갔다 온 만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 사람은 전래동화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죠. 왜?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만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중에 보면 양을 되게 늘리시는 분이 있어요. 돌아오지 못할 만큼. 무슨 말이냐면 돌아올 만큼 양을.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정말 핵심적으로 나오는 건 이거거든요. 유아교육에서.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근데 좀 불안해요. 재수 선생님들은 한 이 정도? 근데 막 초수인데 아니면 내가 막 못하는데 막 처음부터 막 여길 가. 가면 안 되는 데인데. 설령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긴 가면 안 되는 곳인데 가세요. 만약에 10번을 왕복해야 되는데 왕복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때는 이기냐면 그 막 공부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늘릴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예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화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감은 한정돼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그게 곧 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건이나 나나 다 24시간이에요. 그죠? 물론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쫙 노시는 분도 있고, 쫙 노시는 분들하고 경쟁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분이 있다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10시간씩 하나, 8시간씩 하나 큰 차이는 안 나요. 유사해요. 어느 정도 하면 유사하단 말이에요. 유사하면, 자, 그럼 물감이 100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도화지를 칠하는 사람과 여기를 칠하는 사람, 어디가 색깔이 진할까요? 여기가 진하겠죠, 엄청. 진하다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박혀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못 잊어먹어요, 선생님들은. 무덤 갈 때까지. 그때까지 못 잊어먹는 게 뭐냐면 지금 피아제랑 한 80 몇 세 됐는데 할머니 피아제 알아? 피아제 동화 조절 병영화 조직 다 알아? 막 이러면서 알아? 막 이러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까먹겠어요? 이거는 거 뭐냐면 내 골수 속에 박혀있는 거거든. 이렇게 박혀있게 만들면 돼요. 가서 뭐가 나오든 내 박혀있는 걸 내놓으면 돼요. 박혀있는 걸 내놓으면 돼요. 그래서 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제가 집에 책이 진짜 1000권 이상 있거든요. 유아교육 책만. 발달책이 100권. 발달책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과가 너무 많아. 아동학과, 발달심리학과, 무슨 과 다 있어. 온갖 데서 발달책을 다 쓰니까 책이 너무 많아. 사상책은 별로 안 돼요. 15권, 16권밖에 안 돼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책들을 보면서 다 알아요. 어디까지 벗어나는지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책을 더 복잡하게 써드릴 수 있어요. 이와나가 같은 사람들 2-3명 더 껴 넣어줄 수 있어요. 이와나가는 누구냐면요. 있어요. 뭐, 어디 막 이렇게 일본 분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보통 이게 또 잘못된 용어. 노량진의 신이론. 신이 뭐예요? 새로울 신자, 매울 실자는 아닐 거잖아. 그럼 새로운 신인데 어떻게 이와나가가 새로워요? 몇 년도 사람인데 다 돌아가셨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신이론이라고 부르는지 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저는 유적이라고 합니다. 네. 구석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국사 공부를 진짜 못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못했었는데 제가 성격이 되게 약간 완벽주의가 약간 있어가지고 앞에 게 암기가 안 되면 뒤에 게 못 나가거든요.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암살이 무슨 뭔지 아시죠? 암살이 무슨 유적, 무슨 뭐 대구 무슨 어디에 뭐 이거 그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만 공부했어요.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죠. 나오기도 해요, 한 문제. 가끔. 버려야죠, 그런 건. 유물지예요, 유물지. 이와나가는 약간 유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공부하다가 한국사의 전반적인 제일 중요한 건 빗살무늬 톡이지. 빗살무늬 톡이랑 미송리 톡이랑 뭐 이런 것들이겠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먼저 가고 나머지 것들이 살을 붙여야 되지. 처음부터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막 신이론 막 하는데 휘둘리지 마세요. 유물지 외우세요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암살이를 암기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핵심을 공부하고 차근차근 내가 여력되는 만큼 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핵심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요건 사실의 강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강사의 실력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수많은 유아교육 책에서 정말 시험에 나올 핵심을 뽑아서 책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는 전 맨날 고민한다니까요. 사실은 타이핑하는 건 되게 쉬워요. 책 쓰는 거는.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놀까 말까. 맨날 고민해요. 놀까 말까. 요거 고민할 때가 되게 막 옷 사러 가갖고 이 옷 살까? 저 옷 살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만든 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뺀 것들을 굳이 선생님도 어디 가갖고 포스트잇에 적어와서 막 껴놔. 그래갖고 내가 뺀 건데 저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만큼 껴놓고 뺄지. 사실은 요런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 노량진에서 또 잘못 쓰고 있는. 왜 용어를 잘못 쓰지? 단권화 무슨 뜻이에요? 한 권으로 만들다. 단 하나의 책을 만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이 빠져요.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책 하나를, 두꺼운 책을 하나 고르고 여기 있는 것들을 채워 넣어요. 그게 단권화예요. 하나의 책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과목이 있어요. 그런 전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때때로 기본서를 잘못 선택하면 뭐 단권화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단권화. 왜냐면 너무 얇은 책을 샀을 때는 단권화를 해야 돼요. 예전에 그 선생님이 있었거든. 초수 때 되게 얇은 거 정해가지고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7월달 문풀부터 자료가 막 쏟아져. 사실은 7월달은 자료가 쏟아지면 안 되는 시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걸 굳혀야지. 막 그때 알려줘. 새로운 것들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얇다고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미끼요. 아니, 이게, 예. 죄송해요. 오늘 내가 잠을 못 자갖고 막 이상한 헛소리를 많이 하네. 그래서 근데 노량진은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요거를 요약서라는 단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요약서는 요약서랑 단권화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막 뭐라 그랬더라? 단권화 책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지금 만든 게 단권화 책인데? 왜냐면 내가 갖가지 책을 봐갖고 하나로 만든 건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없대.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약서였던 거죠. 요약서 만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고 만들긴 하겠습니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 왜냐면 이걸 줄이면 되는 거니까. 편집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 독약을 주는 느낌?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참고용으로는 드릴 수 있겠죠. 구조화 자료처럼. 그 정도는 신의사 단계명까지는 줬어요. 그렇게. 그냥 드렸는데 고민을 해봐서 뭐 많이 원하면은 드리긴 하는데 그게 메인 책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요약서가 메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도 하더라. 1월부터 6개월까지는 내 책을 만드는 기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내 책이 내 안에 머릿속에 다 있어서 그림이 막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 임계점이에요. 99도예요. 좀만 있으면 끓어요, 물이. 근데 6개월 딱 끝나자마자 자, 지금부터 요약서 한 다음에 이걸 버려. 그 머릿속에 이거 다 들어와 있었을 텐데 새 책을 보니까 다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요약서를 보다가 갑자기 막판에 요약집 12장짜리를 줬대. 근데 갑자기 요약집을 또 버리고 그 12장짜리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야. 12장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면 누가 바보같이 몇백 페이지를 읽습니까? 처음부터 12장을 주지. 3월달부터. 12장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고민을 잘 해봐야 돼요. 저는 책 얼마나 아꼈냐면, 그러니까 그냥 산 책은 그냥 놔둬요, 그냥. 내 손때가 딱 묻잖아요? 한 2달 정도 이상 손때가 묻으면 무조건 잠궈요. 아무도 못 가져가게. 가져가지도 않겠지만, 근데 잠궈요. 예전에 저 다니던 학교에서 행정고시반에 불이 나가지고 전공서가 다 탔어요, 진짜. 시험 2달 남겨놓고. 다 떨어졌어요, 진짜. 진짜 제 친구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니까. 아주 그냥 나 밥 못 먹는 거 처음 봤어요. 그게 막 드라마에서나 봤지. 근데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진짜로. 이게 어떤 심정인지 아니까. 그게 있어야 합격하거든. 막판에 그거 봐야 되거든. 없어. 학교에서 다 새 책 사줬는데 새 책은 내 책이 아니야. 기억 안 나. 밑줄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 밑줄만 보려고 밑줄을 정해놨는데 밑줄이 없어. 현관펜도 없고 중요하다고 별표 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걸로 어떻게 합격해요? 다 떨어졌어요, 진짜. 빵명이었어요, 그때. 역대급이었지, 진짜. 그 다음. 왜요? 아, 쉬었다 가요? 많이 됐죠? 시계가 잘 안 보이네. 쉬었다 가요? 그냥 가요? 애매해요, 그죠, 오늘? 딱 2시간도 아니고. 원래 50분 하고 딱 10분 쉬면 좋은데 오늘 애매해가지고. 아, 네. 다 했나? 모르겠네요. 안 보고 하려니까. 이게 여기가 PPT가 되게 구석에 있더라고요. 여기 막 여기는 어떻게?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죠? 다 했고. 정서야 뭐 착한 마음을 먹고 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막 미워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막 독서실 갔는데 쟤 발 끄스리는 소리 되게 거슬리고 쟤 뒤에서 외투 벗는 소리 되게 거슬리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막 싫어하잖아요. 그건 싫은 에너지는 더 커지거든요. 악의 에너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물론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예. 믿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예. 그래도 마음을 조금 선하게 가지시면 에너지들을 좀 더 공부에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 착하게 자라라고 하잖아요. 교사가 착해 아이들 착하죠. 너무 긴장해도 안 돼요. 막 특히 이제 또 초수 선생님들 막 초반에 막 그거 있잖아요. 불타는 투지. 와! 막 이러면서 1, 2월 달, 2달 막 와! 난 3월 달에 지쳐가지고 와! 막 이러면서 안 돼. 장거리 게임이에요. 장거리 게임. 마라톤이라고요. 오래 뛸 수 있게 자신의 체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1, 2월 달에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 안 든 선생님들은 그런 것도 좀 채워 놓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공부는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반응은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그쵸. 그냥 할 땐 재미가 없어요. 할 때는 재미가 없는데 막상 임용을 끝내려고 하면 되게 아쉬워요. 그리고 임용 합격하잖아요. 합격하셔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듀이가 얘기했었던 충동이거든요. 뭔가에 대한 호기심. 유아들은 그래요. 이거 아는 친구 이러면 다 손들어. 친구 하면 안 된댔지. 이거 아는 어린이 이거 아는 어린이 이러면 다 손들어요. 저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손든 거예요. 알고 싶은 그냥 내가 그냥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 어마어마한 호기심을 갖고 태어난 동물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합주기가 됐어요. 더 이상 누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될 때 기쁨을 느껴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려워요. 이 시험이.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자신에게 굉장히 냉철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은. 진짜 못 느끼는데 내 안은 재밌어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게 은근히 재밌거든요. 이게 막 했다 문제 맞추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예요. 제가 사법시험 20년 하는 형님이 계세요. 20년. 이번에 법원 9급 합격해서 들어갔더라고요. 20년 하죠, 20년. 20년을 어떻게 했겠어요?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한 거라니까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재미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냐면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칙센트 미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 제가 죽으려고 했을 때 그분 보고 살았어요, 진짜. 그분이 몰입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물론 우리 창의성 요소에서도 나중에 나와요. 근데 이제 몰입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사람의 행복은 몰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심심한 일을 주면 사람들이 막 루즈해져요.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일을 주면 사람들이 막 이래요. 그래서 적절한 어려움을 줬을 때 사람들은 막 나아가요.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들은 따뜻한 곳을 가겠지만 우리는 막 히말라야 산맥도 올라가요. 왜? 아무도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올라가요. 그 산을 내려올 건데. 성취하려고 계속 올라가요, 뭔가. 그래서 자기에게 적절한 뭔가가 있을 때 사람들은 물화일체라고 하죠. 물화일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드라마 볼 때. 그러니까 드라마가 적절한 갈등을 주거든, 나한테. 생각을 해봐요. 드라마가 딱 있는데 주인공이 막 순탄하게 살아가.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그러니까 왜 옛날 드라마밖에 기억이 안 나지? 시크릿처럼 하지원이가 남녀로도 좀 바뀌고 뭔가 갈등 상황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시부모도 있고 이래야 시부모 욕도 하고 막 이러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야 된다. 갈등이. 그러니까 멍하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임용시험을 온 거는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얻으면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재밌어요, 진짜로. 적절한 긴장감을, 텐션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더 많지만 이런 것들은 뭐 시험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2차는 지금 안 할게요. 이게 너무 구석에 있으니까 내가 구석에 있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초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유아교육 개론 아까 봤었던 거 있죠? 사상부터 사상, 발달, 놀이, 교사, 부모, 평가
아동복지까지가 7주 동안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깔끔하게 3월 달부터는 유아교육 강론, 신, 의, 사, 예, 자, 교 이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만약에 하실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민사가 이제 유아교육 그쪽으로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정민사의 책을 쓰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편집부에서 편집을 해줬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편집부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 데서나 막 끊어 단계를.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난 아름다워야 되거든. 그래서 개론은 지금 제가 편집한 거거든요. 그래서 딱 1단계부터 몇 단계가 딱 그 한 장 안에 들어가게. 그래서 때때로 내용을 늘리기도 하고 때때로 막 자간 줄이기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자간도 10 이상은 안 줄여요. 왜냐면 10 이상 줄이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이렇게 있어요. 영업 비밀입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한 장 안에 딱딱 끝나게. 그래서 이제 편집부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빠져있는 것들이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빠져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보강해서 강론 1과 강론 2를 개정을 할 거고, 그 외에는 개정되는 게 없어요. 없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보통 노량진이 개정 주기가 5년이거든요. 보통 한 강사가 책을 내면 5년 후에 개정하세요, 보통. 근데 저가 지금 개론 개정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2년 차인데 또 개정하니. 그래서 내가 매년 개정하면, 근데 매년 개정하잖아요? 선생님 화를 내요. 책 파는 거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책 팔아 돈 버는 건 없거든요. 진짜예요. 아니, 알아봐도 돼요. 그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알아요. 몇 프로 먹는지. 거의. 그 다음에 그 기출이,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중순까지 가고요. 6월 중순까지 가고, 사실은 기출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이 했었어요. 사실 이론 강의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 기출은 됐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듣고 싶은데 나는, 뭐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떼어놨어요. 떼어놨을 뿐이고, 사실은 올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1월 달에 왜 없앴냐면, 1월 달에 공부한 게 없는데 지금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쌓여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한 요 정도 돼서 같이 개론 기출을 끝내요. 개론 기출을 끝내고, 강론 가면서, 사실은 원래 이랬던 애거든요. 이랬던 애인데,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론 강의 안에 기출 강의를 했더니, 이동근은 기출 강의가 없다. 요런 얘기들이 나와서 학원에서 뭐 기출 강의 한다는 거 어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어요. 그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독특한 거는 특수유아를 다 집어놔요. 특수유아가 우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바닐레 나오면 거기는 클레멘츠가 나오고요. 우리가 다 까먹었어. 넘어가기가 된다. 뛰어넘기가 나오면 거기가 뭐 나왔었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문제가 같이 들어갔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이 나와요. 정말 딱 그 안에서 나와요. 우리 반두라 나왔을 때 거기도 반두라 나왔어요. 다른 형식으로. 답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수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특수에서 나왔던 게 우리한테 나오고, 우리한테 나왔던 게 특수한테 가기 때문에 특수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특수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모의고사 몇 회분을 푼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왜? 이거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사실. 나중에 제가 문제 한 10개 정도로 암기를 했었는데 다 까먹었네. 네. 하여튼 되게 유사한 문제가 다닥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인데요. 이걸 지금 제가 큰 문제로 500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안에 한 4문제씩 하면 4, 5, 20, 2000문제 정도? 네. 촘촘히 그 어떤 것도 빠지지 않게. 약간 그 수학 천재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놔서 이걸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암기하기 싫어요. 자동 암기. 이런 게 있어요. 강제로 암기되는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암기할 때 이거 보면서 하거든요. 제가 만든 거지만. 네. 근데 여기에 몇 문제가 추가가 되냐면 200문제 정도가 추가가 될 거예요. 왜? 지난번에 모고 8회를 했잖아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영역별로 막 집어넣을 거고, 지금 제가 계획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1년차 강사인데 이번에 모의고사를 11.5회나 냈더라고요. 보통 6회에서 7회를 내야 되는데 1년에. 초임 교사가. 그래갖고 11.5회를 낸 게 있어요.
추시 때 3회, 개론 때 0.5, 그 다음에 추시 때 3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8회. 이렇게 하니까 11.5회가 나타났는데 요거를 막 섞으려고요. 재수강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막 섞어서 8회차 1번 문제를 1회차 7번 문제로 가져가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낯설게 만들기.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고 제가 좀 바꿀 수 있을 거면 A를 물어봤으면 B를 물어보고 B를 물어봤으면 A를 물어보고 해서 지금 문제풀이가 12주잖아요. 12주인데 첫 주는 OT니까 빼고 11주는 모고 때처럼 모고 보고 들어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안 들었던 선생님들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11주 플러스 나중에 전범위가 6주잖아요. 선생님들은 전범위 모고를 17주를 푸는 거예요. 남들 6회 7회 풀 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6월 달부터 교육과정 AB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버릴 수 없잖아요. 8회 만든 거 아까운데. 이렇게 갈 거고, 이제 그 모고를 보고 나면 뒤에 이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시간이 있을 건데,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문풀이 좋아요. 전범위는 진짜 테스트용이고, 문풀은 진짜 이렇게 가면서 딱 영역별로 막 나를 완전히 이제 채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문풀의 기간을 늘리고 전범위 모의고사 기간을 8주에서 6주로 조금 단축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 11주 동안 모고를 풀 거기 때문에 6월 달부터 6월 중순부터 우리는 모고 체제에 진입을 합니다. 모고 체제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모자람은 없을 거예요. 모자람은 없을 것이고. 그 다음 논술도 이번에는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라인이 딱 여기서 끊겨가지고 이게 딱 14주가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러니까 강론 끝날 때 논술이 딱 끝나고 문풀 시작할 때 논술이 딱 시작하고 문풀 끝나면 딱 모의고사가 끝나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4주 12주인데요. 14주 12주이래요. 이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더라고.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좀 늦는 거 아닐까요? 4월 말에 시작해도 출시 때 19점, 20점 받고 오시던데요? 초수 선생님들? 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근데 이게 1, 2월 달에 하는 경우는 요거를 600자로 나누면 쟤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28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1200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 선생님들 이제 분량 제한 없거든요. 분량 제한이 없잖아요. 이제 1200자라는 그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가는 건데 어쨌든 14주 동안 기출을 갈 거고요. 그 다음 12주 동안 논술을 가는데 선생님 논술을 가는데 이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논술도 무료로 가고 기출도 무료로 이제 연팩에 집어넣은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면 그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꾸 저 초임교사잖아요. 초임교사인데 전체 노량진 전체 시스템을 나한테 탓을 하던데 나 이제 방금 들어왔거든요? 나 방금 들어왔는데 갑자기 유치원에 와갖고 어떤 학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초임교사 불러갖고. 야, 니네 유치원 시스템 왜 이래? 막 이러면은 부장교사하고 원강 선생님한테 가세요. 이거 아니야, 나는. 뭐냐면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 나만 바꿀 수는 없거든요. 여기 아까 오면서 사진 봤죠? 한 50명.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보건, 체육. 여기 선생님 17년, 18년, 19년, 20년 되신 분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 이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만 바꿀 수는 없잖아요. 희소에서 나만 바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바꾸면 이게 다 바꿔야 된다고요.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윗분한테 얘기하라니까요? 나한테 이게 왜 초임교사한테 와가지고 나 힘이 없어요. 저는 그거 바꾸자고 얘기하면 전 잘려요 그냥. 힘이 없다고. 생각해봐. 1년차가 가가지고 50명 앞에서 바꾸죠? 쟤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이러겠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거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가격을 선정하는 게 몇 시간을 강의했고 곱하기 몇,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첨삭이 들어가면 곱하기 뭐 1.2 뭐 이렇게 이게 딱 틀이 정해져 있어서 모든 강사를 거기다 계산기처럼 투입해요. 엑셀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니까 내가 그게 되게 비싼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지금 기출도 만들었지 뭣도 만들었지 막 이러니까 처음에 막 높길래
저 이러면 안 돼요. 해가지고 이제 논술 모의고사를 빵원으로 만들었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됐는데 또 이제 논술을 빵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진짜라니까 24페이지 봐봐요. 24페이지. 나 이건 보여주고 싶었어. 24페이지. 주영이는 입이 짧고 편식이 심하다. 주영이는 유독 미역국을 잘 먹지 못한다. 밑에 상의의 행동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른쪽 희선이의 문제 행동을 희선이 어머니께 그대로 전달하면. 나 25페이지 내 의견을 내놓아야 할지. 오른쪽 원장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 밑에 논술 내용 덕목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몇 번째 낸 문제냐면 1년차 강사가 세 번째 논술 낸 거예요. 세 번째 논술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을 계속 골라서 내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중복되지 않으려고 이걸 그러니까 재탕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걸 피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되게 안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거든요. 유물질 가게 된다고. 그래서 논술을 조금 빵원으로 만들면서 작년 문제를 좀 쓰려고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재수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냈던 문제가 조금 나오면 좀 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황 봐서 뭐 논술의 어떤 출제 경위를 봐서 좀 몇 문제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볼게요. 네. 그리고 또 그때 조금 내면서 약간 그래도 실수했던 부분들 좀 보완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뒤집어도 놔보고 낯설게 하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까지 딱 이론 됐잖아요. 이론 되면 여기서부터 쫙 모고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계속 모고 가고 이제 시험장 딱 가는 거예요. 시험장 딱 가고 재수강 선생님들은 문제풀이 500문제 계속 푸세요. 까먹을 때마다. 그 다음에 이쪽 가서는 이번에 면접을 제가 할게요. 면접을 이번에 조금 안 했더니 제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면접을 할게요. 면접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250페이지짜리 약간 책이죠. 목차도 있고. 근데 절대 책으로 전 내지 않아요. 여기 지금 낸 책 이외에 논술책을 내지도 않을 거고 수업 실현 책도 면접책도 그 어떤 책도 내지 않을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이 시험은 경쟁 시험이에요. 그쵸? 나는 우리 수험생이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책으로 내잖아요. 다 사가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여기만 합격시키고 싶은데. 이거 되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유치원 대표로 나갔으면 저 유치원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축구 대회를 나갔으면.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 안 내요. 책으로 안 내고 그냥 PDF로 드렸어요. 면접을 그냥.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기출문제를 복귀한 게 360문제 정도 되고 많이 답변이 달린 건 5개까지 달렸고 5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 1, 2월 달에 시간 가장 널널하고 놀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에 한두 문제씩 계속 카페에 이번 주에 면접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답변이 제일 많이 달린 것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답변했구나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밑에 이제 지식 생각 이어나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20개, 30개가 쌓이겠지. 예, 그죠?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묶어서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예. 그렇게 하면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쫙 쌓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변이 없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쌓아가서 이거를 약간 제4차 혁명 시대의 그 공유의 개념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그러니까 계속 공유한 거에서 계속 공유해서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 만들 때는 약간 500만 원의 돈이 들었어요. 그거를 작성해준 모든 선생님들께 기여분에 따라서 50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더 이상은 이렇게 예. 이제는 제가 500문제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 협력하면서 이제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도 이건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이 이제 경력 17년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교수님이 3, 4월 달에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3, 4월 달에도 조금 하나를 오픈할까 이렇게. 왜냐면 너무 바쁘더라고 이 차가. 이번에 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온갖 욕은 다 먹고. 그래갖고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저 모자이크 다 했어요. 모자이크 안 했대. 됐고? 다 했나? 시간 남았죠? 몇 시에요? 41분. 여기 20분까지잖아요? 그렇구나. 할 거 많아요. 네.
뭐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건데, 제가 오랜 고시 생활 동안 제가 이거 언제 썼지? 제가 16년째 쓰고 있나? 10몇 년째 쓰고 있는, 전 저기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안 쓰는 날도 있긴 한데, 에릭 번이 얘기했죠. 시간의 구조화. 네. 시간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뭘 했고, 오후에 뭘 했고, 저 그렇다고 막 꽉 막혀갖고 막 계획만 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약간 창조적이기도 해요. 예.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미학적 요소도 좋아하고. 구조화자로 가기 전에, 제 소개를 안 했죠? 아니, 소개는 거기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됐고. 그냥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에서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도 뭐 전임도 아니고. 잠깐 했던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제가 유아교육 학원에 오게 된 게, 사실 어떤 교수님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딴따라가 될 거냐고. 너는 애들 낳아가지고 아들한테 교수님 소리 듣고 싶어? 학원 강사 소리 듣고 싶어? 가지 마. 너 딴따라 돼.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학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애들만 이명 보거든요? 아니, 내가 있었던 대학은. 막 앞에서 정말, 그 대학 가서 강의할 때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실 제일 예뻐요. 그렇잖아요. 막 뒤에 있는 애들만 딴짓 하려고 뒤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명을 보러 갔는데, 그러면은 그 착하고, 이쁜,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막 챙겨주고 싶은 그분들을 딴따라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 딴따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왜. 진짜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게 딴따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도 이게 교사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가르치는 것들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서커스를 가르치는 사람이든, 농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든, 배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든, 또는 지하철에서 지하철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다 교사라고. 그들 사이에서 공감과 신뢰가 없이 절대 가르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도자기 이렇게 빚는 걸 빚는데 속으로 이 새끼 되게 싫어. 배움이 잘 안 일어나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저는 찬양하는 건 더 싫어해요. 가끔 댓글에 이동건 찬양합니다 올리시는 분 있는데 믿지도 않을 뿐더러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찬양도 아닌 것 같고요. 무조건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예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서 교사 대 교사로서의 갖고 있는 그런 것들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가면 너무 좀 이렇게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약간 에릭슨이나 아들러 같은 에릭슨이나 아들러 보면 약간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저처럼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 특정 부분에서. 에릭슨이 원래 이름이 에릭 홈베르거 에릭슨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아버지가 덴마크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에요. 근데 태어나니까 이제 금발이에 파란 눈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태인은 검은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도망갔어. 나쁜 남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를 키우는데 유대인 학교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눈이 파랗고 이렇다. 그래갖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유대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끝내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정체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겪어왔던 그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적어놓은 게 역할, 혼동,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그 에릭슨의 이론으로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체성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모니터링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약간 아버지가 약간 이렇게 좀 그 당시 6.25 났을 때니까 그때 다 좀 복잡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고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명절 때 제사 이런 게 없어요.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 되게 상처? 그러니까 추석 때 어딜 못 간다는 게 그랬어요. 난 되게 제사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좀 올드한 교수님이었어. 족보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그다음부터 맨 뒷자리를 앉아서 수업을 듣지 않았죠. 작은 반발심에 학점은 받아야 되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뿌리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갖고 싶어요. 두 번째, 처음에 제가 신문방송학, 사회과학부를 들어가서 사실은 제가 경찰이 되고 싶었거든요. 경찰이 돼서 왕따에 시달리는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해서 이제 막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사법시험을 본 거고. 네. 그러다가 이걸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뭐 심리학도 필요하고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혼자. 왜냐면 저 때가 딱 왕따라는 단어가 생겼을 때거든요. 왕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울면서 책 찾아봤어요. 왜 우린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성인들은 가만히 우리를 방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랬었는데, 가가지고 법학과로 전과를 해가지고 막 법대에서 막 뭔가 잘했거든요. 그래서 법대에서 법대 역사 80년의 역사상 사법시험관 회장을 전과생이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엄청 욕을 해대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다고, 풀이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신문방송학과 모임도 못 가요. 거기서는 저보고 법대라 그래요. 저 법대 가잖아요? 넌 신문방송학과래. 세 번째, 해병대를 갔어요. 저 약간 못하는 게 있으면 가요. 몸이 되게 약하거든요. 허약하고. 체육이 양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체력장이 20점 만점이 아니라 19점이었어요. 보통은 20점 주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해병대를 갔어요. 강해지려고. 엄청 강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바로 특수부대를 못 들어갔어요. 그때 왜 특수부대를 못 들어갔냐면 하여튼 사정이 있어가지고 2달 동안 보병부대에 있다가 특수부대 그린베레라는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만의 군대, 해병대가 2만 5천 명, 우리는 500명. 예전에 영화 대한민국 1%라는 영화가 개봉됐다가 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 부대예요. 근데 그 부대인데, 그 부대를 갔는데 특수부대거든요. 저보고 보병부대래요.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2달 있다 왔는데 내가. 전역해갖고 해병 전우회를 갔더니 너는 특수부대래요. 그래서 전 아무 데도 못 가요. 중앙대를 들어갔어요. 너는 타대 학생이래. 너는 동국대학교 충무로에 있던 애 아니냐? 왜 흑석동에 왔냐? 그래서 대학원,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3,300명 원우 앞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지금 일반 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1층에 있는 컴퓨터실과 밑에 있는 모든 문, 401호에 있는 거기 원형 그거 제가 다 예산단에서 해낸 겁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진짜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뭐 기획처장님이랑 총장님이랑 총동문 회장님이랑 막 가가지고 술자리였나 막 있는데 총동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별도 바꿀 수 있다. 수술해서. 국가도 바꿀 수 있다. 이민 가서. 그 다음 또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성별, 국가, 부모도 바꿀 수 있다. 양자로 가서. 근데 대학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중앙대도 이렇게 뿌리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5번째. 유아교육을 왔어요. 법학하다가 오니까 유아교육에서는 저보고 그걸 좀 봐요. 정통성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저는 교수가 돼도 좋은 대학은 못 가요. 그러니까 약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홍길동 같은 존재죠, 계속.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저 홍길동으로 사느니 노량진 가서 여기는 학벌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오직 실력으로만 싸우는 곳이잖아요. 나 여기 가서 한번 1등 해갖고 내 뿌리 한번 찾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나 여기서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전 그 명예욕 있잖아요. 그 소속감. 그래서 아들로만 보면은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그 중앙대 총동문회 가가지고 안전교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중앙대 출신 원장님 80명 앞에서.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하고 딱 돌아왔는데 예식장에서 했어요. 큰 예식장에서. 했는데 이제 원형 테이블마다 학번이 적혀 있어요. 저기 있는 내 학번을 보면서 얼마나 저기 앉고 싶던지. 근데 이게 아니야. 집이 있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은 이해 못 하거든. 근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네,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여기. 네,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 한 8년 하면서 되게 막 힘든 일도 많았고, 고시원에서만 한 8년 살았고, 그래서 한 8년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하면 제가 더 큰 힘듦으로 선생님의 힘듦을
약화시켜 드릴게요. 얼마나 사육신묘에서 울부짖었는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쨌든 오늘 하려고 한 것들은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이런 것 좀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저 구조화 자료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겼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전체적인 범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사상 나오지 않았고, 빨간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 2019년 기출문제 점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 출시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올해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내년엔 꼭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달을 갔더니 뭐 성숙, 정신분석도 어떻게 보면 성숙이거든요. 발달하면서 성격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인지, 생태학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이번에는 빨간 게 하나 지우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누적되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19년 추시, 그다음 요게 아까 노란색으로 노란색이 안 보여서 지금 빨간색으로 바꿔놨는데, 요게 이제 추시예요. 추시인데 인지적 불일치가 나왔었고, 초선생님들 위해서. 그 다음에 비고치키는 비계 설정이라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 문제를 냈어요. 우리 항상 비계 설정을 까먹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다음, 놀이에서 10점이나 나왔죠. 놀이에서 10점이나 나왔는데, 특징을 보면 선생님, 특징을 보면, 예전에는 요거만 나왔거든요? 요거만? 3개만? 놀이 이론, 유형, 그 다음 개입, 이거 3개만 나왔다가, 그쵸? 3개만 나왔다가, 언제부터 위로 올라갔냐면 2019년도부터 2019년도에 뭐 나왔죠? 놀이의 구조성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추시 때 뭐 나왔죠? 현실 유보 이런 것들 나왔다가 그 다음 이번에 뭐 나왔죠? 허트의 탐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놀이 환경에서는 뭘 냈냐면 놀이성, 제가 솔직히 강의할 때 놀이성은 무조건 나온다고 하면서 놀이성 문제는 계속 줬는데 처음 내는 문제를 유머까지 내려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지 말라고 했던 게 되게 죄송하고, 그래서 보신 분들은 또 맞추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좀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막 넓히면 안 돼요. 막 자기가 외울 것도 아니면서 왜 다 외우라 그래. 나는 막 서로 그게 막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막 고실했기 때문에 외우라고 얘기하면서 막 미안한 거 있잖아요. 나도 애웠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축소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벗어났어요. 놀이 환경. 그래서 위아래로 막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놀이가. 지금 유형이. 자, 교사도 나오지 않았고요. 부모가 사실은 진짜 낼 게 없는데 이 정도 나오면 사실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해파의 이론 4개거든요. 되게 쉬운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년 추시. 그러다가 올해 2점 나왔죠? 바움린드의 양육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가 이번에 10점이죠. 사회성 칭찬법은 무조건 나온다고 막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낼 줄 몰랐어요. 1번부터 4번 4점이 나왔고요. 그다음 맨 밑에는 신뢰도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표지법에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사건 표지법에서 빈도 사건 표지법을 쓰게 만들고 그다음 ABC의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만들었어요.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복지가 2013년도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출시 때 나왔죠. 그 해가 무슨 해였죠? 그거 한지 한 10이 다 겹치던 해였어요. 그쵸? 30주년, 100주년, 60주년. 하여튼 무슨, 아동권리 협약이 나온 지 60년, 그 다음에 방정환 선생님이 뭐 돌아가신 지가 하여튼 그게 다 겹쳐가지고 온갖 글짓기가 이루어지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가 이때 한번 나왔었고요. 나 신체 사실은 되게 안 나온 거예요, 이번에.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쵸? 왜냐면 밑에 3점짜리는 고시문이에요. 고시문에 왜 이렇게 할당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3문제 다 합쳐서 1점 해도 될 문제였어요, 사실은.
매번 나오는 데서 기본 동작 하나 나왔어요. 이것도 되게 이상하게 나왔죠. 그것마저도. 뭐 하자는 거예요? 피하기인가? 예. 그 다음 건강 안전. 건강 안전. 놀이 중심으로 가자며요. 유아 중심으로 가자며요. 치사한 거 안 내겠다며요. 실대 안전은 무엇입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배점도 왜 이렇게 높아? 이런 건. 예. 그래서 실대 안전을 출제는 해드렸어요. 모의고사에. 근데 어떤 정도로 나올 줄을 생각했냐면 다음 교육 내용 중 아닌 것을 골라서 찾아 쓰시오 정도로 나올 줄 그 정도를 냈지 설마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전체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안전교육의 내용에서 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역할 분장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의사소통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늘 나오던 거에서 나왔어요. 언어의 구조 및 기능에서 한글 책략 나올 때가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글 책략 계속 내드렸었잖아요. 죄송해요. 네. 좀 달라졌지, 환경이. 네. 그래서 한글 책략도 나왔고, 구문론도 제가 동음이어를 내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이 아니죠. 언어교육 접근법, 균형적 접근법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나머지들이 나오긴 했는데, 좀 뭐랄까, 영양가가 없다고 하면 그렇고, 이게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왔죠, 좀. 그다음 사회, 범주적 자아는 제가 한 3번 낸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온다고. 근데 그 다음에 나왔었던 무슨 존중감, 그거는 제가 유일하게 놓친 문제예요, 이번에. 이게 1점짜리였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성역할 개념이 아니고 우정 나왔죠, 우정. 근데 이게 색깔 보니까 선생님들 보이는 거 있지 않아요? 중첩되는 건 없다? 그쵸. 19추 22. 그 다음에 공격상. 다 웃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나오면은, 막 이런다. 진짜요. 진짜라니까요. 전 이렇게 분석해요. 다음에는 지리 요소랑 역사 요소 나올 타임이에요, 올해는. 진짜 나와요. 여기는 나중에 뭐가 됩니다. 성지가 됩니다. 음악의 구성 요소는 뭐 늘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틀리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신체 요소 틀린 거랑 똑같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연속 지금 3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버리고 가겠다고요? 자, 됐고 그다음 뭐 음역대 뭐 이런 것들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동미술의 역사도 계속 이제 이게 왜 나온다고 했냐면 놀이가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얘도 위아래로 움직이겠다 싶어가지고 이해중심 미술교육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뭐가 나왔지? 버트, 시릴. 그 다음에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상 쪽에서 이제 관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8회 모고였죠. 그 다음에 수학은 거의 측정하기에서 이제 비교하기 쪽에서 나왔고 연산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죠? 그래갖고 자꾸 연산 나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나와줬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도 과학은 그냥 태도하고 뭐 이런 것들만 물어봤죠, 사실은. 물어봤고.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소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에서 이제 5점이 나왔었죠. 나왔고. 교육과정 요소가 뭐 나왔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뭐 나왔지? 구성 요소. 개개통 나온다고 제가 했었죠. 개개통 나온다고 했었고. 그 놀이학습 이론. 동시먼적 접근 방식. 요게 2013년 출시 때 그러니까 이게 맞다니까요. 2013년 출시 때 나오고 단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장기간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빙고 이런다고요. 왜냐면 자기도 뭔가를 내야 되는데 직전 거 내면 눈치 보인다고요. 돈 받고 왔는데 남이 만든 걸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2013년도 거는 지금 써도 옛날 거니까 이렇게 좀 심적 부담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사회적 접근 방식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요, 규칙성 이해하기에 따라서 짝수로 나오고 있어요. 1, 3, 5, 7, 9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 문제씩. 단 한 번도 이 패턴 유지하고 있어요. 패턴. 접근 방식 한 번 쉬고, 접근 방식 한 번 쉬고, 접근 방식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출시 때 접근 방식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한 번 쉬었다 이번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다니까요. 지금 웃지만. 이렇게 기출 분석하는 거예요. 신기로 하는 게 아니라. 상해 2007 됐고요. 여기까지가 정말 러프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러프하게 보여드린 거고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한 번을 더 해야죠, 사실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드리지 않은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 이런 자료들이 나와서 호메니우스 하면 이제 감각적 실학주의자, 기독교 생계관으로서 조기교육을 하고, 서를 위한 준비로서 지덕신, 범교육, 직관, 합자연의 자연 교육을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게 약 한 2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PDF로 많이 주는데, PDF로 드려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막 PDF를 막 드리다가 1, 2월 달에 계속 드렸어요. 그것도 단톡방으로. 단톡방으로 1주차 자료입니다. 2주차 자료입니다. 3주차 자료입니다. 그렇게 6주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누가 반대했냐면 수험생들이 반대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나는 돈을 내서 너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금 네 자료가 노량진에 다 있다. 그리고 당신 단톡방을 단돌이 할 수 있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단톡방에 띡띡 올리면 다 가져갈 거 아니냐. 나는 여기 와서 차별성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당신 자료 나는 돈 받고 왔는데 저 사람은 돈 안 내고 다 가져가면 나는 뭐가 되냐 라고 하여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리게 된 거거든요. 올리라고 하면 올리겠습니다. 뭐 저야 뭐 많이 올려요. 저는 뭐 구조화 자료도 올리고 면접 자료도 막 250페이지 그냥 팍 드리고 막 한글 파일로도 드리고 막 드리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왜냐면 막 공부하다가 봤더니 분명히 이동건 수강생이 아닌데 보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독점욕. 그래서 뭐 또는 나중에 선생님들 의견을 주면 제가 이 시스템을 회피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없는데 싫어하실걸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다 찬성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됐고요. 됐고.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우리 시간 되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없을 줄 알았는데. 뭔가 안 한 게 있을까요? 한번 돌아볼까요? 집에 가서 이불킥 하지 않게? 이불킥 한 거 아까 하나 생기긴 했는데. 내가 미쳤지. 아, 논술 얘기 안 했구나, 논술. 논술이요. 첨삭. 저는 직강하고 인강을 구분 안 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아무리 학원 강사라고 얘기해도 저는 속으로 교사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직강하고 인강을 구분을 해요? 이 선생님, 내 학생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가요. 구분 안 해요. 전혀 구분 안 하고 가는데 어쨌든 직인강 합쳐서 30명이 좀 맥스인 것 같아요. 제가 첨삭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모범답안 한 장에 선생님들 30장이 쫙 붙어서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받아보는 거는 31장이었었는데 잠깐 생각해보자. 지금 원고지가 아니죠?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1200자 원고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장짜리 원고지.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알아요? 노량진이 다 1000자 원고지라 가지고 한 장 걷어야 보게 만든 거를 내가 독창성을 발휘해갖고 오랜 시간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손수 1200자를 만들었는데 1년밖에 못 썼어요. 1년을 딱 썼는데 바뀌어버리네? 바뀌어버려가지고 딱 1200자를 딱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뭔가 바뀌니까 지금 고민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는 딱 진짜 원고지 1200자 원고지를 정말 딱 30페이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참조 답안이 한 6개 나올 때도 있었고 모범 답안이 2개 나올 때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간의 글들을 보면서 와, 이 서론 괜찮다. 와, 이 결론 괜찮다. 서로 배우면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그건 고민해볼게요. 어떻게 할지는. 어쨌든 근데 30명을 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그게 좀 한계점인 것 같아요. 한계점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까 논술이 첫 번째 원술이 14주였나요? 14주. 14주였단 말이에요. 14주인데 첫 번째 주는 뭘 하냐면 저는 그걸 해드려요. 이전 기출문제를 점수별로 쫙 나열을 해드려요. 20, 19, 19, 18, 18, 18, 17, 16, 16, 16. 선생님들 논술 복귀한 거를 실제 점수로 대입을 해서 어떤 게 어떤 방식으로 채점됐는지를 역추적해서 근데
사실은 역추적하면서 되게 두려웠거든요. 역추적을 했는데 결과값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역추적 값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쓰면 돼요, 똑같이. 그리고 그걸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 됐어요. 아무리 글을 다 썼어도. 채점자가 지금 교수님이 아니라 유치원 교사나 장학사들이 잠깐 채점 교육 받아갖고 채점하는 거라서 재량권이 없어요. 그냥 단순 기계 채점이에요. 안 그러면 채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법시험 채점 기간 석 달이에요, 석 달. 석 달 동안 얼마나 피 말리는지 알아요?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온갖 교사들이, 다양한 교사들이 가가지고 기계적으로 채점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2020년도 어떻게 채점됐는지를 첫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4주가 아니라 13주에. 그쵸? 13주에 30을 곱하면 390명을 마감하겠는데, 뭐 설마 마감 되겠어요. 그죠? 직인강 포함해서 390명까지만 일단은 하도록 할 거고, 마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잖아요. 12주였고, 12주니까, 모의고사. 12주니까, 11번일 거고, 곱하기 3하니까 330, 390명. 이렇게 마감을 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조를 짜주거든요. 그래서 1조, 1주차, 2조, 2주차, 3주, 3조차. 첨삭 받고 싶어요 해서 와놓고는 정작 첨삭조가 되면 안 낸다? 평균 21명 정도 돼요. 9명 정도는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카페에 빈첨삭 대상자가 올리면 선착순으로 비첨삭 대상 선생님을 첨삭을 해드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번에 합격했다고 카톡이 오면서 제가 모고도 8주 차니까 7주 첨삭을 해드렸거든요. 7주 첨삭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7주 첨삭을 받은 거예요. 늘 1등으로 올렸대요. 그래서 20점 받았다고. 그래서 난 20점 받은 게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7주 동안 첨삭을 받을 수 있었지, 이 선생님은. 얼마나 빨리 올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 인원이 넘어갈 리는 없겠지만, 넘어가면 이제 문을 닫겠죠. 그 다음부터 비첨삭반으로 가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안 한 게 많군요. 어쩐지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죠? 10분 남았네요. 그럼 딱 맞네. 소통 방식은 선생님, 또 어떤 선생님은 단톡방을 없애자, 이제. 없애자, 막 이런 말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좀 있어야 좀 가치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와가지고 만나면 일주일 동안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의 재택근무자예요. 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전 집에 6일 동안 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심해. 아니, 장난이고 궁금해요. 그 6일 동안 선생님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단톡방을 2개 만들거든요. 단톡방을 공지방하고 요거는 저만 말해야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혼자 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수다방이 있는데, 그냥 수다방은 선생님 여기 와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진짜 싫다 하면 이게 들어오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긴 진짜 수다방이에요. 그래서 수다 떠는 사람한테 공부가 방해되니 하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긴 진짜 수다 떨러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면 늘 자유로운 곳이에요. 언제든지 들어오고 언제든지 나가도 돼요. 마치 네 일의 자유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카페인데요. 카페에서 제 목표는 답변율 100%를 기록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2개 놓쳤어요. 2개 놓친 거는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더 얘기하면 좀 이렇게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사건이 일어날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답변을 안 단 게 지금 2개 있었고, 그 2개 외에는 아직까지 답변을 안 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달라고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막 늘어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게 있으면 못하겠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답변을 달려고 합니다. 됐고, 또 뭐 있을까요? 필요한 거 있어요? 가라고요? 몇 개 준비해 놓은 건 있긴 했는데 불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해드릴까요? 시간 채우는 겸? 딴 데 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딴 데 가서 좋게 공부하라고. 그 유아교육이요, 선생님,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 또 인정을 이미 한 사안이에요. 유독 유아교육이 책마다 이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조심하면서 공부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듀이의 반성적 사고 책 6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 원서 찾아가야 돼요. 고엔 저 혼자 9단계였죠. 요새 조금 9단계로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다 8단계로 돼 있잖아요. 노량진이 다 8단계일 때 저 혼자 9단계 있어갖고 얼마나 욕을 먹은지 알아요? 네. 이게 1, 2월 달은 검증의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 기대하고 있어요. 1, 2월 달 되면, 왜냐면 아직 이동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1, 2월 달 때는 계속 타강사 책을 갖고 와서, 이 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책은 왜 그래? 막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맨날 원서 갖고 하고 반박하고 막. 그렇게 한 10번 이상 반박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네가 맞겠지, 그냥. 막 존슨 크리스티 야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존슨, 좀비 부인, 비공, 무공, 놀지. 이거 6개인데, 또 어떤 책에는 보니까 이게 7개, 8개 막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1년차가 잘못됐겠지, 설마. 10년차 이상이 잘못됐겠어? 설명 와갖고, 또 왜 고쳐라, 막 이래요. 그래갖고 내가, 심지어 그거를, 미국에서 원서를 샀어요. 그 직구로, 딱 우리 시험에 나왔던 1999년도 책 있죠. 그거 직구로 샀어요. 직구로 사갖고, 그 영어로 된 거 딱 보면 그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6개가. 그거 보여드리면서 반박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다음, 펠드만. 이거는, 그건 저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리 위상미술이 1등이거든요. 여기 노량진 전체 1등. 미술교육 갖고 와. 그 교수님께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결을. 왜냐면 그분이 최고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최고. 17년을 여기서 온갖 디펜 전문이거든요. 디펜 전문이. 저 디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세요. 제가 다 반박해 드릴게요. 이 반박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막 뭔가 너가 잘못됐어 이랬는데 아니지롱 막 이런 게 있죠. 뭔가 유능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어서 하나 더 있지만 이만 하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든 마지막에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또 선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좋은 결과 있어가지고 다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